자, 4장입니다. 코칭을 위해 주의해야 할 일들. 자, 아이들과 코칭의 관계를 가지려면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화하는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 기존에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코칭할 때만 또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애들에게 안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할 때는 정중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중성을 이제 교육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코칭이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늘 코칭의 형태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평상시의 대화나 관계도 다 이제 이런 방식에서 부드러워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자,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명령과 지시 관계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다면 올바른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를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코칭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면 이제 가족 전체가 여기에 맞는 소통의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훈련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지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시를 하더라도 야, 이것 좀 해. 이것보다는 이것이 필요한데 뭐 도와줄 수 있겠니? 라든지 언제쯤 네가 좀 해줄 수 있겠니? 라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지시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항상 기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계적으로 습관화된 사람들이 어느 날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이제 코칭 교육을 하고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해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이거. 안 되면 야단치고 안 되면 그냥 뭐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 이게.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선 듣는 사람들 자체도 그렇게 문화적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늘 그냥 막 야단치고 소리 질러야 들었던 사람이 뭐 갑자기 네 생각은 어때? 뭐 생각은 뭐 말해봐. 뭐 이러니까 이제 옳다구나 하고서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야단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야단치기 시작하면 나중엔 강도가 더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코칭적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문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치가 다양하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계속 지시했던 것만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주도적으로 좀 해봐. 근데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렇게 해봐라고 한 사람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 참고해야 돼요, 다 이게. 자, 우리가 코칭을 할 때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표라도 꼭 그려갖고 다니면서 코칭을 할 때는 요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신뢰. 이게 뭐예요? 하여튼 뭐든지 해도 아무리 못해도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네. 신뢰의 근거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끝까지 그 아이가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노력을 해보자든지,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뭐 이것도, 이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주눅들게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할 수 없는 아이로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코치가 신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얘는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30점밖에 점수가 안 나오는 애인데 넌 100점 맞을 수 있어. 너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해봐. 할 수 있어. 이러면은 이거는 코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점보다는 이제 그런 과정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코칭이 필요한 거죠. 아이 속의 세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아이를 바보 취급을 하거나 미련한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그런 지적 장애 것처럼 그거는 신경 조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계선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경계선 장애는 IQ가 70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이제 경계선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을 막 같이 밀어붙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청년인데 경계선 장애 애가 이제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같이 나하고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얘는 참 성실해요. 뭐 직장에서 그만두면은 이제 직장에서 많이 이제 그만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채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딴 사람에 비해서 느리니까 그래서 그만두라고 해요. 근데 얘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실망을 안 해요. 금방 또 찾아. 일하는 일터를 또 뭐 식당이 됐든 여자 청년인데 뭐 김밥집이 됐든 뭐가 됐든 또 금방금방 찾아가 또.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 같으면 절망하고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건 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얘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 해보려고 일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우는 거야. 예, 자기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사회가 이제 발전을 하려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런 아이들이 더디지만 성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령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찌감치 그게 발견이 되면은 이제 그런 쪽에. 근데 보통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을 자꾸 숨기려고 하죠. 또 그런 아이들이 주로 가정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얘도 아빠 일찍 돌아가셨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사실은 그게 신경 조직의 문제예요, 이게. 내면의 세계는 괜찮은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내면의 세계는 있는데 이 부분이 신경 조직을 통해서 외부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 때문인지 유전자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이해하는, 쉽게 말해서 기계가,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될 기계가 느릿느릿 돌아가도록 이게 형성이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주눅이 들어서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이 받아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참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창세기 1장 10절 28절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코칭하는 우리들은 이제 이런 걸 알지만은, 그러나 그런 내면의 세계를 잘 감안을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더 나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신뢰성, 이거를 밖으로 표출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법은
우리 G7 프로그램 12권에서 다루고 있죠. 코칭은 지시와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기 안에 있는 재능과 답을 찾아서 행동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시와 명령 대신에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을 묻는 질문의 소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의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벌써 지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다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자기들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들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우리들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단 교육은 대답을 잘 안 해. 그리고 딴 애들이 행동하는 대로 취하고. 그런데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은 코칭을 위해 아주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다. 그래서 코치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질문의 종류는 많습니다. 자, 우선은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닫힌 질문은 뭐예요? 했어? 안 했어? 뭐 먹었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다 이제 두 번 연결이 안 되는 닫힌 질문이에요.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죠? 그렇죠. 먹었어? 안 먹었어?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뭐라고 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대답. 그 다음에 끝이에요, 이게. 반면에 열린 질문은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그의 선택을 말하게 하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칭 시스템이 사실은 가장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종으로,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물어보는 거죠, 항상. 네 생각은 뭐야? 어때? 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저희가 광장동에서 교회 땅을 사고 건물을 질 때 제가 땅 사는 문제 때문에 그때 참 많은 이제 뭐든지 다 그런 일을 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도 막 다 떠난다 그러고 그리고 뭐 또 이제 반대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반대들 뭐든지 다 그런 일들을 할 때는 합시다라고 찬성하는 쪽보다는 항상 반대하는 쪽이 훨씬 많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토요일 날,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니? 저는 어쨌든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질문하시는 거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일 재직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재직회를 이것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몇 분만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랬더니 한 두 분이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는 다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끝났어요. 끝나고 뭐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삭막하죠, 이제.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잘 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 잘 됐고, 뭐, 그때 이제 재직회를 했으면은 뭐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또 밀어붙이면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생겼을 거고.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 뭐, 어떻게 생각해? 주로 how로 묻는 질문이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바보야? 이런 게 아니라 똑똑한 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어? 항상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도록 이제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너 이리 와. 너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니고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디 있느냐는 거는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너 거기 숨어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빨리 나와 너. 네, 이거 하고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답을 어디 있다고 하는 답을 자기가 내놓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쳤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답은 다 누가 내놓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다 내놓는 거죠. 이게. 시간 질문이 있습니다. 놀기만 하는 아이, 말썽만 부리는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질문을 활용해서 변화를 줄 수 있죠. 이렇게 계속 행동한다면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 보통 아이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될 대로 되겠죠, 뭐 이러거나 몰라요 라거나 이런 거죠. 전에 잘했을 때 어떤 묘포가 있으면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리더자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을 여는 방법은 그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활용해서 오늘의 삶에 변화를 주는 질문이죠. 과거와 미래를 향해서. 애들은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즐거우니까. 그렇다고 뭐 누가 먹을 거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일단 굶어. 일단은 굶는 거야. 굶으니까는 뭔가를 해야 돼. 이게. 근데 지금은 뭐 안 해도 다 먹여 살려. 그러니까는 굳이 뭘 고민하고 힘들게 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재밌는 거야. 그냥 놀고 즐기고 재밌고 뭐 미래의 꿈이 뭐야. 꿈이고 뭐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뭘 굳이 꿈을 갖고 뭐. 애들한테 요즘에 물어보면 꿈이 뭐야 그러면 돈 좀 많이 벌고 싶어 해요. 예. 이게 애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좋아할래. 왜 그러지? 그러면 돈 많이 벌어야 화장도 하고요. 성형도 하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좀 과시도 하고요. 예, 보통 대답이 그래.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선한 사역을 하고 뭐 누굴 돕고 뭐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이야기지. 우리 세대는 그래도 자선사업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은 돈 많이 버는 이유가 과시하고 싶고 사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바꾸고 싶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이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교육의 과정으로 끌고 가느냐가 이게 참 영적 전투죠. 이게 전투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해보면 근데 이 부모의 영향이 참 커요. 결국은 제가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캐나다에 지금은 이제 2년 동안 캐나다에 갔는데 그 걔네들을 보면은 이게 달라 이게. 근데 일단 엄마가 야무져. 그 엄마는 중학생 때 내가 이제 성장 양육했던 일찍 부모 여의고 해가지고 내가 많이 돌보고 했던 애인데 얘가 참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런 학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신앙교육. 그래서 우리 오집사한테 얘들 맡겨가지고 성경 공부 그 12권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다 공부시키게 하고 나중에 이제 어른들 이제 주일날 낮에 어른들 이제 이제 재능 개발 이런 거 공부할 때 참석시켜가서 공부하는데 참 신중하게 잘해. 어떻게 애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기 전에 토요일 날 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습 멘토링 했는데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얘들하고는. 내가 걔네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애들도 또 있구나. 근데 이제 일단은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이게 부모가. 이게 애들이 막 삐뚤어지고 곁길로 가고 지고집대로 가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은 일단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도한 욕심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애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인정을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이제 불만을 그런 방법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게. 자, 여기 이제 생각이나 상황에 대한 확인 질문. 내가 듣기로는 이런 의미 같은데, 맞나요? 네, 맞나요? 확인 질문. 네, 확인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로 이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듣기로는 핵심적인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런 걸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것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엄마랑 관계가 별로인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꿔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멘토링을 하다가 얘가 이제 엄마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얘가 참 똑똑해. 이야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법을 얘한테 물어봤어요. 얘한테. 내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엄마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얘가 참 내가 이제 편지를 쓰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편지 써다가 책상에 놔도 안 읽어요. 네. 그래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일단 카톡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엄마한테 보내는 문장을 써서 목사님한테 한번 보내봐. 그러면 목사님이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볼게. 그래서 얘는 이제 그걸 통해서 엄마하고 이제 1차적 이제 갈등을 이제 푼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가 가장 현실적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애들은 대화가 돼요. 일단 이야기하면은 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소통이 되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을 어떻게 대화를 하도록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래서 개인 상담을 하면, 지난번에 그 뒤로 목사님 애들 데리고 와서 개인적으로 이어서 뭐, 이렇게 멘토 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네 교회 애들이 그때 와서 이제 상담을 했잖아요, 쭉. 여름 캠프 때. 아, 여름 캠프 때요? 그 뒤로 애들 와가지고. 아니, 제가 하나를, 네. 너무 착한 애 있었거든요. 목사님 좀 멘트 해주셨는데. 네. 걔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만나서 하자 했는데요. 네. 못했어요. 지금 영어 공부 토요일 날 하는데. 네. 제가 오늘도 생각했는데, 걔는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아주 착하고, 네. 동생이 약간 모자라가지고. 예.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막 울었대요,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왜 울었냐 그랬더니 동생 신경 쓰라, 뭐 프로그램 신경 쓰라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막 펑펑 엄마한테 막 울었대요. 그런데 왜냐면 계속 그 동생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 돌볼라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동생 못 챙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지가 힘들었어요. 걔는 좀 잘 지도하면 좋은 인재가. 네. 지가 말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10가지 적어라, 하나씩 지워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령님을 마지막에 남겨놨다는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하나씩 자꾸 끌어내고, 또 안 되는 애들은, 세상은 안 되는 애들은 배척해버리지만 우리는 이제 안 되는 애들을 또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분석을 해서. 결국 아이들도 그런 점들을 하나씩 느끼기 시작을 하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상황에 대한 질문이에요. 감정을 바꾸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맞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내가 지금 저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의 용법,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것은 창의력을 끌어내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지?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외에 또 다른 원인은 없을까? 3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
이렇게 계속 행동한다면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 그럴 수 있겠다. 또 다른 결과가 있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그 밖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생각을 계속 끌어내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원인, 결과, 방법들을 이제 찾아내게 하는 질문이죠.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좋은 질문은 직접 기본 의문사를 이용한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 질문이에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땐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요거는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네. 확인 질문입니다. 확인 질문. 또 반복 질문. 그 다음에 연속 질문. 연속, 요약 질문. 일타령. 이건 상대방의 마음을 터놓게 하는 목적으로 그냥 툭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들이 있어요.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 누가 한 질문입니까, 이거? 마귀가 하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냐? 이런 거. 함정 질문. 부정형 질문. 모호하고 막 복잡한 질문. 도대체 뭐 말인지 몰라. 추궁하는 질문. 과거 지향적. 맨날 과거 이야기 꺼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폐쇄적 질문. 유혹 질문. 비판하는 질문. 때에 안 맞는 질문. 저녁 때가 됐는데 아침 먹었어?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찾는 질문이에요. Why if why not? Why?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유가 뭐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이런 질문 공부가 사실은 SQ예요. SQ 재능. SQ. 영성 재능. if 만약 내가 새롭게 공부한다면, 만약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내가 하루에 5장씩 읽는다면, 만약 내가 오늘부터 게임을 1시간씩만 한다면, 이런 거죠, 이게. 만약 누가 나를 돕는다면, 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지? Why not?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의 훈련을 많이 시켜주면은, 그래서 이제 SQ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질문 훈련이에요, 질문 훈련.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공부하면서 이게 왜 안 되지?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런 걸 찾기 시작하면은 길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업무적 질문입니다. 관계를 풀어가는 질문이에요. 이 일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더 발전해야 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개선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현재 상황이 본인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자,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성과를 발전시키는 위한 질문, 코칭 질문입니다. 코칭은 상대방의 문제를 상대방의 생각 속에 답을 끌어내어 해결하도록 하는 질문 방법이에요. 육하 원칙의 질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중에서 때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활용할 수 있어요. 무엇을 도와주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발전이 필요하다면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디서, 또 뭐 언제부터 출발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하면 효과적일까요? 뭐 이런 거. 어디서? 우리 선교도 그렇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효과적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예요. 가정 질문. 용어 정의의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잘못 오해함으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주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야 돼요.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갈등이 뭔지 알아요? 갈등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해요. 용어에 대한 이해. 가정 질문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거. 양의 질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같이 상대된 질문이에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음의 내용은 뭐예요? 고쳐야 할 부분이고, 양의 내용은 뭐예요? 좋은 결과예요.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는 뭘 바꾸면 좋을까? 네, 이런 식이죠, 이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죠? 기적 질문. 자고 나니까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11조부터 하고 또 11조는 또 G7을 위해서 하고 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뭘 해보면 좋을까요? 이런 거는 이제 대화를 좀 가볍게 하고 이 사람의 상상력을 좀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가다 할 때가 있습니다. 정체성 질문, 나는 누구일까? 왜 세상에 왔을까?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는 뭔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인가?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다 정체성이에요. 5가지 성품을 위한 질문, 유일성의 존귀함, 다양성, 주도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 변화가 왜 필요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떠세요? 이대로가 좋습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어떻죠? 안 변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네. 사람은 항상 두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은 항상 변화를 원해요. 창세기 3장은 변화하는 게 싫어요. 네. 익숙해져서. 이게 항상 갈등을 해요. 근데 창세기 3장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항상 후회를 해요. 후회를. 아유, 그때 시작했으면 됐을 텐데. 아유, 그때 내가 좀 변화할 필요를 느꼈을 때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딴 사람은 이제 그 변화의 열차를 타고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역전에서 앉아가지고 아유, 쟤처럼 나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변화와 발전의 본능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성.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변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예,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하기 위한 방법들은 뭔가? 정말로 변화를 원하는가? 뭐 이런 거.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의 질문 9가지. 자, 네. 이 방법을 다른 곳에 전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응용. 비슷한 것을 흉내내본다면 변경. 의미나 색깔이나 움직임이나 냄새나 모양이나 네. 생각을 바꿔. 네. 변형을 시켜. 생각을 바꿔버리면은 이게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확대 아니면 축소, 대용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대용하면 어떻게 될까? 치환 이건 순서 바꾸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 결합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치유를 위한 질문들이 있어요.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질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질문, 치유를 위해 동기를 제공하는 질문, 뭐 이런 거예요. 자,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재능감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칭찬 질문. 오, 놀라운 일인데 비결이 뭐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지? 이거는 재능을 자꾸 개발하게 만들어요. 전에 잘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밖에 또 등의 질문들이 재능 개발을 끌어내는 거예요. 선택 질문. 국어를 먼저 할까? 수학을 먼저 할까? 네,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국어를 먼저 하고 싶어? 수학을 먼저 하고 싶어? 둘 다 하기 싫어요. 네. 둘 다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밥 먹을래? 굶을래? 언제까지? 몇 시까지만 가능할까? 몇 분 뒤에 끝낼 수 있을까? 10분? 20분?
그냥 몇 분 뒤에 끝낼 수 있을까? 그러면 1시간 뒤에. 근데 엄마는 한 10분 내에 끝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10분? 20분? 언제쯤 엄마 도와줄 수 있지? 30분 뒤에? 아니면 언제? 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 만남에서 소통을 위한 질문.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처음에 대화하기가 좀 어려우면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해도 될까요?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질문의 중요 요소, 사람, 장소, 사물, 시간 속에 사건, 듣기, 필기, 질문일지, 작성, 자신이 했던 질문들 생각해보고 더 나은 질문이 무엇일까? 연구하기. 그래서 뭐든지 더 연구를 하면 좋은 질문이 더 나와요, 이게. 질문은 훈련입니다. 더 좋은 질문을 연구하고 훈련하면 누구나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시와 명령은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좋은 질문은 편안한 소통을 만듭니다. 위기에 처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었는데 비결은 남편이 던진 하나의 질문이죠. 뭐예요? 네, 무엇을 도와주면 당신의 오늘 하루가 더 즐거울 수 있겠을까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자녀에게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 있다면, 분노를 잠재우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자녀의 천재성을 끌어낼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의 달인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보자. 좋은 코치는 좋은 질문의 달인임을 잊지 말자. 항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코치들은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놓고 살아야 됩니다. 더 나은 질문은 뭐가 있을까?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애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입을 열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오늘은 어떤 멋진 질문을 해볼까? 자꾸 연구를 해야 돼. 연구하면은 역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좋은 질문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연구해보고 필요하면 질문과 관계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자, 떨어진 과목을 복구하기 위한 질문 10가지. 시험을 잘못 보았거나 뒤처진 학과를 올리고 싶다면 다음 10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라.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네, 이거는 제가 실습을 해본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떨어진, 점수가 떨어진 아이를 앞에 놓고 첫째,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가능한 모든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네, 대단하네요.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중간중간에 항상 이렇게 좋은 칭찬의 보상이 필요하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경계선을 찾는 거죠. 잘할 때와 못할 때의 경계선. 잘할 때와 못하기 시작할 때의 경계선. 이해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의 경계선. 원인을 분석하기. 그렇다면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가능한 모든 결과 예측.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의지 탐색. 왜 그렇게 하고 싶고 해야 되는가요? 필요성.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정하면 좋겠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며 누가 어떻게 점검하면 좋겠는가? 자, 코칭을 위해서는 코치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가지 경청에 대한 내용, 3가지. 맨 밑에 본능이 있다. 잘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환경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포기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자,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 상대방 말을 경청할 때 함께 할 부분은 바로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서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의 다름에서 나오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네. 공감하는 상대와는 대화를 하고 싶지만 자기 말이나 생각에 반대하거나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좋은 코칭이 있어서 공감의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멋진데,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좋은 아이디어네. 아프겠다. 힘들겠네. 그러게 말이야. 참 나쁜 사람들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감의 내용들이죠. 선택 존중.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그 선택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다음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의 생각을 듣고 그것이 미치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스스로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어떤 애는 선생님을 놀리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너 지금 선생님 너 약 올리는 거야 지금? 너 나가 있어. 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구나 너.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제 끌어가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야?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것 같아? 그것을 다른 생각으로 바꾼다면 어떤 생각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먼저 인정해주고 후에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야죠. 우리는 보통 아이들의 선택에 대해 무조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야단부터 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하려고 하지 않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는 그림을 엄마를 악마로 그려놨어요. 악마로. 그것도 앞에 있는 악마가 아니고 뒤에 있는 악마예요. 네. 어떤 아이는 그 게임 속에서 나오는 무기 중에 이렇게 그 칼날 같은 걸로 상대방의 목을 치거나 그러는데 그 칼날로 엄마의 목을 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내면의 세계 속에는 사탄이 엄마야, 지금. 네, 엄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참 가능하면은 일반 사회적 학교를 안 보내고 대안학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참 좋은데,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해도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6일 동안은 딴 나라 가서 살다 오는 거예요, 이게. 딴 나라 가서.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예. 아이들은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 자기 선택한 걸 지지받으면 함께 소통을 하고 싶어지지만 자기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책망하게 되면 더 이상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좋은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분석 능력입니다. 코칭은 분석이에요. 코칭이란 피코치가 가지고 온 주제에 대해 올바르게 분석해서 좋은 답을 끌어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코치는 피코치로 하여금 분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현 상태 분석,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 분석, 미래 분석, 의지 분석, 경계선 분석, 실행 계획 분석, 원인 분석, 결과 분석, 해결 방법 분석 등 분석해야 될 부분들, 주제에 대한 이해 분석이 필요하고 상황 분석, 이 주제에 대한 응용, 사용, 결과, 미친 영향력, 가능한 한 모든 원인을 분석하고 시간 분석, 언제부터 이대로 간다면, 예측 분석, 이대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건 분석, 의지 분석,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것이 최선의 의지인가, 차선책은 뭔가. 자, 그 다음에 7번째, 긍정 요소를 찾아서 지지하는 거죠. 코칭은 나쁜 점을 찾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므로 코치는 항상 잘하고 있는 부분, 가능성, 장점, 칭찬할 점, 수고하고 애쓰는 점, 축하할 부분 등을 찾는 일에 익숙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그냥 마냥 덮고 가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들을 이제 장애 요인을 찾을 때 그냥 문제 자체를 야단치면 안 되고 네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장애 요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입장에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입장에서 문제를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자,
단점을 지적하더라도 가정요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문제야. 이거 좀 뜯어 고쳐. 이거보다는 잘하고 있는데 만일 이런 부분에 장애물 치울 수 있다면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아니면은 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장애 요인들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7교회 컨설팅이 그런 형식이에요. 네, 무조건 뜯어 고쳐 이게 아니라 네가 이걸 고쳤을 때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걸 이제 설명한 거죠. 멋진데 더 멋지게 나아가는 길에 혹시 장애 요인은 없나요? 8번째, 수시로 피드백 찾기예요. 수시로 피드백을 물어야 돼요. 어때요? 코칭을 하기 전과 한 후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런 거. 제가 코칭이나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걸 꼭 물어봅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 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나가실 때 감정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들 그 어떤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들어올 땐 너무 답답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라든지 이런 피드백이에요. 네. 코칭을 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부분은 뭐죠? 세밀한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어떤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까? 기다림. 코칭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림이에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데 재촉하거나 채근하면 결국 포기하게 되죠. 같은 나무라도 싹이 트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코칭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거나 빨리 안 된다고 하여 그의 이해력을 책망하거나 비판하면 싹이 나기도 전에 죽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코치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피곤함을 느낄 때는 그것도 못 참느냐고 할 게 아니라 쉬게 해줘야 돼요. 네. 어떤 때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놀이 그냥 어떤 때 같이 놀아줘요. 뭐 막 머리 아프고 지금 막 애들도 머리가 막 복잡해가지고 왔는데 또 자꾸 뭘 그냥 신문하듯이 자꾸 묻고 그러면은 그냥 귀찮죠. 그러면 뭐 우리가 준비한 오락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거 좀 해보면 어떠냐? 한번 같이 놀아볼래? 그냥 같이 노는 거죠. 그냥 머리를 편안하게 쉬게 해줘. 그러면 이제 여기 코칭하러 오면은 여기는 거기 가면 참 편해. 라는 것이 이제 있어줘야 되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네. 1년 뒤에 가면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해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네. 그러니까 얘는 1년 뒤면 지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부터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요즘 선행학습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코칭은 상대방 속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는 거지만 더 좋은 코칭은 상대방이 즐겁고 재밌게 코칭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코칭을 하기 싫어한다면은 하기 싫어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코치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 코칭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코칭 한다 그러면은 얘가 먼저 코칭하러 가면 기분 좋아. 또 코칭하러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뭐 코칭하러 가면 뭐가 어떻게 돼. 네. 그래서 손주들하고는 코칭을 꾸준히 잘해 나갈 때 점수제로 해서 뭐 이제 용돈을 준다든지 뭘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코칭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자, 10번째는 어떻게 보면 코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에 대한 존중함이죠.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건 코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존재, 그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코칭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 우선 지시, 명령의 대화법을 바꿔야 됩니다. 코칭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의 답을 찾아가게 하고 재능을 끌어내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므로 코칭을 한다 하면서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면 사람을 영혼 없는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게 되고 창의력과 주도적 사고를 가진 참 인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이때 코치도 그냥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앞에서 조용하게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뭐 마실래?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렇게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너 이리 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바보야? 말귀 못 알아들어? 너 그것도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다 구시대예요, 이거 다. 구시대. 지금의 시대, 앞으로의 세대는 이런 거 이제 안 통합니다, 이런 게. 네. 이런 환경에서는 코칭이 안 돼요.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통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험한 말을 하거나 일방적 훈계는 안 되죠. 험한 말, 욕설, 분노, 일방적 훈계들이 있는 곳에는 코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코칭은 가장 인간적 소통의 방법이에요.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코칭할 수 있어요. 코칭하기에 참고해야 할 일, 가능하면 주 1회 정도 이제 가족회의 이런 걸 하면은 가족회의를 통해서 코칭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한테는 제가 가능하면 꼭 가족회의를 하도록 권장을 해요. 중학생 때면 벌써 안 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가족회의.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회의 방법은 코칭 방법, 브레인스토밍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면 좋죠. 현실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코칭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코칭하는 날을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끌림의 법칙 이야기. 사람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과 3장의 죄성이 함께 있죠.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감정을 섞어 책망하지 말고 그것을 교육의 장으로 삼아봐라.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두 번째 이야기 보면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뭘 배우는가를 가르치는 아버지. 많은 사람이 존경한 학자가 있었다. 어떻게 그런 학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실수할 때 아버지께서 야단치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 실수에서 배운 게 뭐지? 이때부터 저는 뭘 하든지 배운 게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배운 게 뭐지? 예. 엎질러진 우에 미국 지도를 그려준 엄마. 인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과의 에피소드. 넘어졌을 때 아이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의자를 쓰다듬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크면서 그런 상대를 존중히 여겨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